안녕하세요. 솔로플레이입니다. 제가 오늘은 일본 여성의 지역 중에 제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헬로톡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추천도 드렸지만 헬로톡에는 많은 일본 여성들이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주의해야 되는 일본 여성분들 중에 몇몇 분들을 오늘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일본도요, 30대 이후가 돼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혼을 했거나 아기가 있거나 이혼한 경험이 있거나 결혼을 한 번 정도 이상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20대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하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20대 때 웬만하면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를 낳고 빨리 가정을 꾸려서 정착해서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면 좀 비관적일 수도 있지만 그때 이미 일본의 좋은 여성들과 젊고 이쁘고 귀여운 여성들은 이미 많이 결혼했다고 보시면 되지만 물론 그 와중에 결혼을 안 하신 분도 많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좋은 남녀는 일찍 결혼을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능력이 있으면 빨리빨리 결혼을 하거나 빨리빨리 만나서 가정을 꾸린 분들은 빨리빨리 결혼한 부분들이 많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헬로톡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VIP권을 사용하는 저는 VIP권은 돈을 그렇게 내가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향도 없고요. 아마 그게 중국 기업일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헬로톡이 한국에서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중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건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 개발했을 때 사용하다가 중간에 한 7, 8년, 한 8년 정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7년 정도인가? 아무튼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런 콘텐츠를 만들면서 앱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VIP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연간 돈이 한 8, 9만 원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사용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그 분위기만 보기 위해서 들어갔지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편 여성분이 일본으로 가정할게요. 세계 여러 나라도 있겠지만 VIP권을 가지고 있고 옆에 나이가 없고 프로필에 사진이 없으면 X입니다. 캔슬해서 넘어가십시오. 시간 낭비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을 알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만나서 어떤 일까지 있었는지를 이제 오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좀 부끄러운 얘기도 있겠지만 저도 이런 콘텐츠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찾아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앱보다는 현지에서 만나는 인연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가 처음 콘텐츠 찍을 때 부라는 앱도 소개해드리고 또 두 번째 헬로톡도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서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만난 친구들을 종합해서 제일 제가 안 좋았던 지역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사카 출신들이 너무 저하고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친구들은 오래갑니다, 관계가. 그리고 쉽게 마음을 좀 이렇게 열어주는 부분도 있고 리액션도 좋고 해서 사실은 간사이 쪽 사람들이 좀 좋더라고요. 교토, 오사카, 고베 이쪽 지역요. 그런데 그 중에 나고야는 간사이가 아닙니다. 도쿄와 오사카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그 나고야 사람들은 제가 이 나고야 콘텐츠도 있지만 나고야 갔을 때 좋은 경험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고야 사람들,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오사카나 도쿄, 또 타 지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나고야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 특히 남성들에게 물어봐도 그렇고 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나는 나고야 갔을 때 기분 좋던데 괜찮던데 라고 말을 해도 걔네들은 겪어봐 라는 말을 했는데 역시 그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고야에 알게 된 사람이 총 4사람이 있거든요. 총 4사람. 현지 가서 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 앱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면 처음에 앱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은 오지랖이 좀 좋아서 사진이 없거나
쑥스러워하고 일본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사진은 나중에 공개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뭐 별 신경 안 쓰고 저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생각하고 최소한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좀 낮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굳이 상대방에게 묻거나 따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친해질 거 아닙니까? 채팅을 하다 보면 하나 둘씩 공개를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제 사진을 계속 요구를 하고 보면서도 자신의 사진을 안 보여줍니다. 끝까지. 근데 이제 나고야로 가죠. 나고야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진을 안 보여주는 친구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얼굴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 뚱뚱하거나 그리고 일본에서 흔하게 말을 하는 여기서 일본 말하는 부스라고 하는데 못생김. 자기 스스로의 그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나 어떤 여러 가지 마인드가 좀 낮은 친구들이 성격적으로 조금 이상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뚱뚱하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뚱뚱한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귀여운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프로필 사진을 끝까지 안 보여주고 괜히 친하게 지내서 시간을 끌면은 그만큼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이가 없어요. 그죠? 근데 현지 가면 일본 여성분들은 나이를 많이 속입니다. 나이 굉장히 많이 속여요. 앱 속에서도. 그런데 그런 걸 뭐 이해해주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뭐 그렇죠.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나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자기의 일본 여성들은 30대만 넘어가도 이렇게 오바상이라는 소리, 아줌마라는 소리를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부들부들 좀 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고야 출신들. 나고야 출신들은 자기가 이 마인드에 확실하게 얘기하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리고 생각보다 성격이 급한 분들도 많습니다. 나고야에. 그리고 굉장히 캐치라는 말을 쓰는데 구두쇠가 많습니다. 근데 여성들의 마인드 중에 생활력은 강한데 약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자신감이 좀 지나쳐서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을 좀 가르치려고 하거나 좀 이렇게 뭐랄까요, 요구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고야 사람들이 하이브랜드를 좀 좋아하는데 그 하이브랜드, 일본에서 하이브랜드 그러면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명품 이런 거 좋아하죠. 나고야에 가면 하이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그런데 그런 여성들의 마인드를 보면 정말 자기가 능력이 있는 분들은 또 괜찮아요. 능력이 없는데 나고야의 출신에서 도쿄로 왔건 한국으로 왔건 공통점을 보면 자신은 항상 맞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같이 길을 걷다가 뭐 이렇게 왼쪽 오른쪽 통행이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에스컬레이터, 물론 맞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한국도 마찬가지. 에스컬레이터는 원래 이동하면 안 되죠.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배려를 위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 다른 한쪽 길을 열어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중앙에 딱 섭니다. 야, 뒷사람 올라간다. 내가 왜 그래야 돼? 이건 여기 서 있는 게 맞는 거야. 그냥 아는데 그게 맞지, 네 말이. 그러면 그래도 뒷사람들이 좀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사회적인 암묵적인 그런 매너 의식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좀 피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그만큼 융통성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앞에서 직접적으로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막 쏘대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잘못한 게 눈앞에 있으면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버렸다. 당신이 여기 왜 담배꽁초를 왜 버려? 주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맞죠. 맞는 말인데 그게 좀 자신감이 지나쳐서 남녀관계에 좀 이렇게 들어가면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남녀관계에 들어가기 직전 어떤 걸 느꼈냐면 역시 프로필을 잘 봐야 된다.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매너 그리고 기본적인 자신감은 프로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프로필 글귀라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리고 나이까지 첨부하면
그 사람은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많이 선택해서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상한 애니메이션이나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동물 사진, 특히 고양이 키우는 여자친구는 만들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좀 심합니다. 왜냐면 성격이 고양이처럼 변하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고양이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어떤 게 있냐면 본인이 원할 때만 주인한테 다가옵니다. 되게 도도하죠. 근데 그런 게 똑같이 닮아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비밀도 많고요. 거짓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지역 중에 좀 피해야 할 지역, 나고야는 피해라. 특히 나고야인데 프로필이나 나이까지 없으면 피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오사카 지역과 그러니까 간사이 지역이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쪽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좀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쿄 쪽은 어떤 거냐면 말씀드렸지만 도쿄는 여러 지역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쿄의 오리지널 인구가 180만 명 채 안 되니까 나머지 타 지역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반드시 출신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물으면 대답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또 물론 나고야 출신 중에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나고야, 그리고 한국에 와서 유튜브 하는 나고야 출신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보면 좀 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양쪽에 다 모든 걸 보려하지 않고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모여있으면 한국화, 한마디로 김치가 주변에 많으면 한국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만나면 좋은데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잘 없죠. 일본인도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고시원에서 생활한다든가. 그리고 돈이 좀 부자인 애들은 처음부터 한국 올 때 틀려요.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거나 좀 사는 여유가 좀 틀리죠. 남들하고. 그런데 좀 여유가 없는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한정돼 있어요. 그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30이 넘어가면 일본도 30 넘어가면 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히키코모리형으로 변질된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친구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30대 넘어가면 사회적인 한계에 부딪혀요. 일본 여성들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어떤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30 넘어가서 프리타다, 그리고 니트족이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사실상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일본에서요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단 일본 여자와 사귀고 싶다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죠. 목표치를 낮추는 방법, 또 누구나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다 틀리거나 조건에 따라서 틀릴 수 있으니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그거는 본인이 좀 이렇게 스킬을 높여가면서 잘 갖춰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꿀팁을 드릴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께서 헬로톡을 이용하신다면 헬로톡을 이용할 때 프로필과 나이가 없으면 건너뛰어서 손절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친구들도요. 항상 제가 말을 하는데 친한 애들한테 맨날 불평합니다. 왜 한국 남자들의 이미지에 대해서 물으면 왜 한국 남자들은 연락하다가 쭉 하다 연락이 끊기냐. 그리고 연락하다가 자주 연락 안 된다고 해놓고 본인이 정작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차단해버리고 블락을 쳐버리고 왜 그러냐. 그리고 바람기가 왜 이렇게 많으냐. 제가 말을 했죠. 너가 좋아하는 기준이 뭐야?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누구냐? 그러면 아이돌. 그리고 BTS의 B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엄청 잘생기고 키 큰 사람 그냥 물어봐요. 너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잖아. 좋아. 웃어. 그럼 내가 말해볼게. 그런 애들은 한국에서도 좋아하는 여자들 줄줄줄 따라. 일본 가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데 너를 콕 해서 평생 너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그건 일본 남자도 마찬가지야. 일본 남자들이 잘생긴 애들 바람기 없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아니라 잘생기고 네가 워낙 높은 눈높이로 그 사람을 찾으면 당연히 그 한국 남자들은
너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해. 왜? 가만히 있어도 너 같은 사람보다 더 높은 애들이 프로포즈 해올 거고 좋다고 신청할 건데, 더더군다나 헬로톡이라는 앱 안에 수많은 일본 여성들 중에 너는 진짜 점 찍으면 점 하나밖에 안 돼. 그러면 그런 남자를 굳이 선택하지 말고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꼭 외모나 이런 거만 중점을 두지 말고 이야기를 해보고 언어를 교환하다 보면 느낌이란 게 있잖아. 그래서 좀 꼭 니네들이 원하는 키가 엄청나게 크고 잘생긴 남자를 원하면 그 남자를 선택한 그 본인을 탓해야지, 그걸 한국 남자의 이미지로 몰아서 한국 남자 바람기가 많네? 블락 차단을 잘하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착하고 성실하고 이런 면면들을 좀 볼 수 있는 방법은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다가 결정해야지. 그걸 무턱대고 너의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자기네들은 외면해놓고 막상 자기가 선택했던 남자가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한테 버림을 받으면 왜 바람기가 맞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틀린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헬로톡 안에도 경쟁, 그 짐승들, 그 동물들의 본능에 의해서, 수컷 본능에 의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을 하죠. 거기도 어차피 상위 기준들에 있는 사람들과 물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소도 있고 상위 포식자도 있지만 그 상위 포식자와 물소 사이에서 또 생존하는 사람들, 또 생존 방식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생존 방식을 말씀드리다 보면 그냥 노하우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손절할 수 있는 라인은 피해 가셔라. 그리고 처음부터 얘기해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너무 또 K-팝 아이돌에 빠져있는 친구들은 또 저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평상시 어떤 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 솔직하게 또 물으면 대답해주는 분, 그런 사람을 선택하면 그 와중에 나와 맞는 일본 여자친구가 반드시 생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꿀팁대로, 제 꿀팁대로, 그리고 노하우를 만드셔서 좋은 여자친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